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이 기각됐습니다. 야당은 비판했고 여당은 맞선 가운데 광주 전남 지역민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했습니다. 영암에서 첫 구제역이 발생한 지 열흘이 지난 가운데 백신 접종이 100% 이뤄졌습니다. 항체 생성 기간을 고려하면 이번 주가 확산 여부를 가를 고비가 될 전망입니다. 프로축구 포항 스틸러스의 응원단이 경기를 앞둔 광주FC를 비하하는 게시물을 올려 파문을 일고 있습니다.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광주와 전남북이 호남권 메가시티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다른 권역보다 한 발 늦은 만큼 조기 대선을 계기로 속도를 낼지 주목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 시작합니다.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야당은 헌재의 기각 결정을 국민들이 납득하겠냐고 말했고 여당은 탄핵소추안을 남용한 민주당이 사과하라고 맞받았습니다. 이영길 기자입니다.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안을 기각했습니다. 8명의 재판관은 각각 기각 5명, 인용 1명, 각하 2명으로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재판관들은 비상계엄을 묵인 방조했다는 객관적 증거가 없고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가 탄핵에 이를 만큼 중대한 사유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며 광화문 천막 당사를 설치한 민주당은 국민들이 헌재의 판단을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헌법상의 의무를 어긴 이 행위에 대해서 탄핵할 정도는 이르지 않았다라는 판결을 우리 국민들께서 과연 납득할지 모르겠습니다. 국민의힘은 9번 연속 탄핵 기각 판결을 받은 민주당이 국민에게 사과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 탄핵 선고가 늦어진다며 거리로 나선 것은 국민들을 선동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은 헌재가 윤석열을 파면을 선고할 때까지 광장에서 국민과 함께 싸우겠다라면서 소요 사태를 선동하고 있습니다. 이번 한 총리 탄핵 선고에서 재판관들의 의견이 다양하게 엇갈리면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도 재판관들의 의견이 나뉘며 선고가 늦어지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야는 앞으로 이어질 이재명 대표 선거법 2심과 윤 대통령 탄핵 선고 결과와 시기가 정치권에 미칠 영향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KBC 이영길입니다. 5.18 단체와 광주 시민단체들이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기각 결정을 내린 헌법재판소를 한 목소리로 규탄했습니다. 5.18 기념재단 등 5월 단체들은 오늘 성명서를 내고 한 총리 탄핵 기각 결정에 고위공직자의 무책임을 관행으로 용인하는 위험한 선례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광주 비상행동은 성명서를 통해 계엄으로 누구도 다치거나 죽지 않았으니 파면은 부당하다는 윤 대통령의 주장도 수용할 것이라며 헌재가 원칙과 신뢰를 버렸다고 비판했고 전남 비상행동은 윤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했습니다. 구제역이 처음 발생한 지 열흘이 넘은 가운데 영암에서 추가로 한 건이 더 발생해 모두 14건으로 늘었습니다. 다행히 첫 발생지인 영암을 크게 벗어난 확진 사례는 확인되지 않고 있는데요. 구제역 최초 발생지인 영암 인근에서 막아내느냐 아니면 뚫릴 것이냐는 이번 주가 고비가 될 전망입니다. 강동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구제역 확산을 막기 위해 영암 지역 축산 농가를 통행하는 차량들에게 소독약이 뿌려집니다. 전라남도는 구제역이 발생한 영암군 모둥 농장의 소 이동을 이달 말까지 금지했습니다. 가축시장 출하와 농장 간 거래도 중지하기로 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현재 농장 단위 소독, 사람이나 차량을 통제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농장 단위 방역을 충실히 실행할 수 있도록 구제역은 영암에서 한 건이 더 발생해 모두 14건으로 늘었습니다. 다행히 구제역 발생 지역은 영암에서 13건, 영암과 인접한 무안에서 한 건만 발생했을 뿐 다른 지역으로 크게 확산되지 않고 있습니다. 전남 22개 시군에 대한 구제역 긴급 백신 접종은 지난 주말까지 100% 이루어졌습니다. 잠복기 기간에 구제역이 추가로 발생할 수도 있지만 의심 신고는 줄었습니다. 항체 생성에 평균 7일에서 8일, 최장 2주일이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주가 구제역 진정이냐 확산이냐를 가르는 최대 고비가 될 전망입니다. 중요성을 감안해 전라남도는 영암과 무안, 장흥, 강진, 해남, 한평 등 10개 시군에 내려진 구제역 위기경보 심각 단계를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구제역은 소와 돼지 등 발굽이 둘로 갈라진 동물에게 감염되는 일종 가축 전염병입니다. KBC 강동일입니다. 광주광역시가 오늘 오전 6시부터 24시간 동안 초미세먼지 예비 저감 조치를 발령했습니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공공사업장과 관급공사장 운영시간 조정과 함께 행정기관과 공공기관 2부제 실시 등 협조 요청 문자를 발송했습니다. 예비 저감 조치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이틀 전 공공부문 미세먼지 선제 감축을 위해 시행하는 조치입니다. 네, 최근 프로축구 광주FC와 포항스틸러스의 리그 경기를 전후로 온라인에 광주를 비하하는 게시물이 올라와 팜리일고 있습니다. 스포츠에서도 지역 비하와 혐오 표현이 나오면서 이를 뿌리 뽑을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신대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포항 스틸러스 응원단 일부 팬들의 사회관계망 서비스 계정에 올라온 게시글입니다. 지난 22일 광주 월드컵 경기장으로 원정 응원을 오가면서 해외 입국 심사 통과나 해외 출국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경기 전날에는 식사하는 모습을 올리며 해외 원정 전야제라고 했습니다. 예배 사이트에서 사용하는 용어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사용한 거예요. 절대 실수라고 할 거 없고 일부러 지역 비하를 한 거. 광주를 외국이라고 비하 조롱하자 축구 팬들 사이에서 비판이 쏟아졌고 응원단은 하루짜리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같은 포항 팬들도 지역 비하 게시글을 강하게 비판하며 대신 사과했습니다. 포항구단과 프로축구연맹은 응원단은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경기장 밖에서 발생한 일이라며 규정상 제재가 쉽지 않다고 해명했습니다. 적극적으로 규정 검토를 좀 하면서 저희가 조치를 취할 부분이 있는지는 한번 좀 확인을 해봐야 돼요. 지역민들과 광주FC 팬들은 강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팬들이 지역과 인종을 차별하면 구단의 책임을 묻는 유럽축구연맹처럼 K리그도 구단의 불이익을 줘야 한다는 겁니다. 산둥에서는 구단에서 이제 영구적으로 출입 정지를 하는 그런 강경한 대처를 보였습니다. 중국 구단보다도 못한 수준의 일 처리를 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응원단 차원에서 그런 입장을 표명을 했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분명한 경고 그리고 제재가 뒤따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스포츠계에서는 금기시되온 혐오 표현이 일부 응원단 사이에서 확산될 조짐이 나타나면서 초기에 엄정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KBC 신대희입니다. 광주와 전남은 당분간 대기가 건조하겠고 평년보다 높은 기온이 이어지겠습니다.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광주와 곡성, 구례, 여수 등 전남 동부를 중심으로 대기가 매우 건조하고 바람이 강하게 불겠으니 산불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5도에서 9도로 오늘보다 2, 3도가량 낮겠지만 평년보다 높은 기온이 지속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18도에서 26도로 모레까지 대부분 지역에서 낮 기온이 20도 이상으로 오르며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광주의 일부 초중고등학교가 수십 건의 5.18 민주운동 왜곡 도서를 수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 모임은 광주 일부 학교에서 전두환 회고록 등 5.18을 왜곡하거나 폄훼하는 주장이 담긴 도서 26권을 소장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광주시교육청은 각 학교에 해당 도서의 폐기 등을 요구하는 한편 도서관 운영위원회의를 통한 도서 구매 절차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기아 타이거즈가 홈에서 열린 NC 다이노스와의 개막 2연전에서 승패를 주고받았습니다. 내일 키움 히어로즈와의 3연전에 돌입하는 기아는 빅리그 출신 애덤 올러를 선발로 기선제압에 나섭니다. 햄스트링 부상을 입은 김도영은 2주 뒤 재검진 결과에 따라 복귀 시점을 구체화할 예정입니다. 정의진 기자입니다. 프로야구 개막과 함께 첫 승을 기록하며 기분 좋은 출발을 신고한 디펜딩 챔피언 기아. 약속의 8회를 증명이라도 하듯 개막전에서 8회 말 한 이닝에만 8점을 뽑아내며 9대2의 짜릿한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에이스 제임스 네일의 호투와 김태군의 선취타점, 나성범의 동점타에 이어 해결사 최영우의 결승타, 김선빈의 쐐기 타점까지. 그야말로 베테랑들의 활약이 빛나는 경기였습니다.
네, 올해 이제 첫 게임부터 이렇게 이겨서 또 이렇게 많은 관중들 앞에 승리할 수 있어서 더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도 올해 큰 변수만 없으면 아마 좋은 기록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차전에서는 4대5로 석패하며 쓴웃음을 삼켰습니다. 시즌 첫 등판한 대투수 양현종이 5이닝은 꽉 채웠지만 6피안타, 4사사구, 4실점의 아쉬운 성적을 안고 마운드에서 내려왔습니다. 2경기 연속 홈런포를 가동한 한준수와 쉴 틈 없이 안타를 때려낸 김선빈의 맹활약에도 끝내 승을 챙기지 못했습니다. 햄스트링 손상으로 개막전에서 교체된 김도영은 검진 결과 큰 부상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주 뒤 재검진 결과에 따라 복귀 시점을 구체화할 계획입니다. 이틀 연속 2만여 석을 꽉 채운 팬들의 열띤 응원 속에서 개막 시리즈를 1승 1패로 마무리한 호랑이 군단. 내일부터 키움 히어로즈와 홈 3연전에 돌입하는 기아는 빅리그 출신 애덤 홀러를 선발로 기선제압에 나섭니다. KBC 정의진입니다. 광주시가 기업 회생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위니아의 회생 절차 마무리를 위해 추가 시간을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광주시는 지역 가전산업 앵커 기업인 위니아의 위기가 잘 해결되지 않는다면 해당 기업 종사자는 물론 협력업체와 인근 상권, 중소상공인까지 연쇄 타격을 받을 것이라며 회생 계획안 마련을 위한 추가 시간을 부여해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서울회생법원에 제출했습니다. 김치냉장고 딤체를 생산하는 위니아는 현재 기업 회생 절차를 진행 중이며 회생 계획안 가결 시한은 다음 달 23일까지입니다.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북도가 추진하기로 한 호남권 메가시티 구상이 본 궤도에 오르기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영남권이나 충청권 등 앞서 통합 구상을 논의 중인 지역들보다 시작은 늦었지만 조기 대선을 계기로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김재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호남권 메가시티 경제동맹 선언 배경에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다급함이 숨어 있습니다. 다른 권역에서 추진과 무산 등을 반복하며 통합 논의를 활발하게 이어가는 것과 달리 그동안 호남은 상대적으로 소극적이었습니다. 경제 동맹을 지난해 맺었고 이제 더 실무적인 구체화된 행동을 위해서 오늘 이렇게 협약과 조인식을 갖게 돼서 대단히 뜻깊게 생각합니다. 현재까지 통합 논의가 가장 앞서 진행되는 곳은 충청권입니다. 지난 2022년 대전, 세종, 충남북 4개 시도가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에 합의한 뒤 지난해 12월에는 전국 최초로 충청광역연합을 출범시켰고 56억 원의 본 예산까지 편성했습니다. 지난 2019년 행정통합을 선언했던 대구 경북은 2022년 특별지자체 출범이 무산됐지만 대구가 경북에 포함되는 방식 대신 경북이 대구로 편입되는 대구 경북 특별시 형태로 재추진 중입니다. 부산과 울산 경남이 참여하는 메가시티 구상도 2019년 논의 시작 이후 2022년 시도지사들이 바뀌며 최종 무산됐지만 경제동맹에 대한 구상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조기 대선이 실시될 경우 권역별 통합이 주요 공약으로 논의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호남 권역 통합 논의도 더 미룰 수 없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국가 단위 인공지능 기반 시설의 유치와 2036년 전북 올림픽 개최 도전 등 당면한 대규모 국책 사업과 국제 행사도 통합 논의에 촉매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IOC가 투게더라는 가치를 더 추가한 것도 알게 됐습니다. 우리 호남 내에서도 각자보다는 함께 투게더 하면서 여러 일들을 같이 해나갔을 때 여러 일들을 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뒤늦게 통합 구상에 돌입한 호남의 메가시티 협약이 단순한 선언을 넘어 실효성 있는 전략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KBC 김재현입니다. 광주 지역 우체국대 위탁택배원들이 우정본부를 향해 택배 배달 수수료 등 실질임금 인상을 촉구했습니다. 전국택배노조 광주 전남지부는 오늘 오전 광주 서구 전남우정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년 동안 동결된 택배 배달 수수료 인상과 물량 보장을 요구했습니다. 노조는 택배 수수료 평균 단가가 1,200원에서 1,100원으로 줄어들고 물량마저 줄었지만 우정본부는 조합의 요구를 3년간 외면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출퇴근길 상습 정체를 빚어온 광주 제2순환도로 하구나 IC에 다음 주 하이패스 차로가 개통됩니다.
광주시는 현금 수납만 가능한 1차로로 운영되던 제2순환로 하구나이시 진출로에 하이패스 차로를 추가로 신설해 오는 31일 오후 2시부터 개통할 예정입니다. 하이패스 도입에 따른 차량 과속과 보행자 안전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하이패스 진출로의 속도는 시속 30km로 제한하고 신호과속 단속 카메라와 과속 방지턱도 설치됐습니다.